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의 핵심적인 개발 사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쌀은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반도체 업계에 지원을 약속을 했고, 특히 안성을 반도체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과 함께 반도체 업계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도대체 그럼 반도체 뭘 지원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부터 풀어달라 이겁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묶여서 지금 관련 학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지금 묶여져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영국, 일본은요, 반도체를 갖다가 자국의 각자 나라의 미래의 그런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각종 규제를 풀고,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 유독 대한민국만이 각종 규제 속에 묶여서 제대로 반도체 산업이 육성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례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26만 평이 개발된다고 그랬는데, 규제에 묶여서 3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반도체 업계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먼저 관련 학과 정원부터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각종 규제 완화도 주된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바로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산면에 독성리, 중릉리, 고당리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 미국과 일본, 영국, 중국은 엄청난 지금 반도체 산업을 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책에 마련해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 6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은 데 이어서 네덜란드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극자 유선이란 EUV 노광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하루가 지금 시급하게 첫 삽을 뜨고 착공을 하면서 지금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정치권에 따르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대만의 TSMC와 같은 해외 선진 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은 담기면 뭐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먼저 수도권의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연간 1,500명 수준의 신규 전문 인력을 원하고 있는데 한 해 반도체학과 졸업생은 650명에 불과합니다.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입학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은 지난달 열린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반도체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가감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을 공약한 만큼 새 지원책에는 담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이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 교수 정원 등이 구제받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있어서 세액 공제 등 과감한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에 반도체 관련 업무 분야에 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 EU도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43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인 EU 반도체 칩법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를 했습니까? 반도체 업계의 지원을 위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개발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지원은커녕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제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반도체 학생 학과의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자,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 선진국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잘 살고 선진국들은 이런 각종 반도체 지원 법을 만들어서 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강국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TSMC에 계속적으로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지금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과 전기만은 정부가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해결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을 간절히 원하는 입장에서, 자, 반도체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인지되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요, 곡간을 열고 대규모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K반도체 벨트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지원청 나온 게 뭐 있어 없잖아요. 반면 그동안에 한국 정부의 지원은 너무너무 소홀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국내 반도체에 투자할 때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세제 혜택을 달라고 해오겠지만 최종 법안에는 20%에 그치고 정원의 전문 인력 양성 반도체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도 법만 만들어놨지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K반도체 벨트의 판교섭부터 시작해서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까지 연결되는 삼성과 관련된 그리고 용인의 이천에 청주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요 가운데에 또 안성에 반도체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K반도체 벨트 정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세요. 대한민국이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설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이 기본 6%에 불과하면서 투자가 늘었을 때 주어지는 추가 공제 4%까지 더해도 최대 10%로 제한이 됩니다. 정부 지원이 그나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의 지원은 굉장히 약한 편이라면서 세액 공제 등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을 위한 바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최태원 유작의 지금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에 골든타임 놓치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늘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 왜 이러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짓기로 한 파운드리 공장은 3개월 만에 부지 확보가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에 수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도 3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하고 싶어도 토지 소용부터 인프라 조성 협의, 인허가 문제 등을 걸림돌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이런 토지 이용 계획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환경규제, 그 다음에 토지보상 등 애로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화학물질 사용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업체의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쟁력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사진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비메모리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는 그런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은 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니면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후보는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해야죠.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관련 학과 정원부터 풀어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각종 세제, 그리고 정부는요, 반도체 기업들이 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과 전기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